다음은 서울 중랑구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우선 이춘석 의원도 아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시민단체 주장으로는 701명이 이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정부 공식 통계로도 95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죽었는데 결코 그것과 뒤지지 않는 상황, 아주 심각한 대형 참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코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규제를 좀 이렇게 뒤늦게 했던 문제라든가, 정부 부처 간의 책임을 떠넘긴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계속 호소해왔는데 이것을 간과해 왔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정부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 그런 그 정부들이 카펫 살균제하고 고무 목재 그 항균제가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일종의 의약품으로 용도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실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업무를 좀 떠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이제 이런 관계부처 책임 규명에 착수는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요, 관련 부처 공무원을 소환은 하지만 처벌보다는 사건 전반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게 직무유기다 보니까 이게 입증이 어렵다. 그럼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우리 검찰 관계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관련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언론이 어떻게 방향으로 보도가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되는지를 지금 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어물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어떤 종결 방향으로 이미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고 나서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중앙소방본부의 예산 신청 대비 반영된 내역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신청한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215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사업별로 봤더니 119 출동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 4억 4천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예산 5천만 원 비롯해서 대테러 특수 소방장비 보강 예산 28억 4,500만 원 등 주로 이제 구조활동이나 소방 장비 마련과 관련된 예산 162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들이 많이 예산 부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삭감이 됐던데,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월호 문제, 메르스 문제 이런 걸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사실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예산 삭감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소방장비 구입이라든가 소방관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욱 확충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삭감이 계속 이렇게 발생한 건요? 나라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하고 상의를 당연하죠.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불효불급하게 정확하게 요청을 해주시고, 대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좀 더 적극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소위 개돼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문제, 너무 이제 국민들을 살떨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부에서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질문을 할지. 소속 과장이 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사건 보고 받으셨죠? 그 사건의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건은 피해 여성 직원이 공개로 인해서 2차 피해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래서 비밀 오늘 검수를 그 강력히 교육부가 요청하기 만삭의 때문에. 이 소위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직접 모 언론사, 방송사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일단은 물론 오늘 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정말 좀 황당합니다. 이 소위 문제가 된 나양욱 씨가 이제 정책기획관으로 옮기면서 빈 자리에 임명된 A 씨가 그 가해자인데 부하 여직원 3명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참 제가 이걸 차마 입에 옮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들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얘기 나오니까 너도 못생겨서 맛있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5월에는 청사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뭐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것은 아마 젊은 여성들이 다 아는 겁니다. 라면 먹고 갈래가 뭔 말인지는. 이건 유명한 영화의 대사였습니다. 주로 뭐 교육부 직원들은 무슨 영화 대사를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술 드시면 꼭 실수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모욕감 느끼는 발언을 합니다. 또 5월 23일 노래방에서는 여직원 2명 껴안으려다가 피하니까 또 손목 잡고 이런 신체 접촉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교육부 내부의 성희롱 그 창구를 통해서 신고가 됐고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분을 또 7월 1일자로 이제 지방 국립대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도 보통 이제 내부의 어떤 타부서로 옮기고 나서 서로 접촉이 없게끔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징계 요구를 이 교육부가 아닌 이제 해당 지방 공립대에다가 경징계로 교육부가 의견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부는 책임을 그쪽 지방 교육대 공립대에다 다 떠넘기고 전혀 있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받는 즉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우선 그 피해자가 격리해둘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일단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지방 발령을 자, 냈고요. 이 내용을 종합으로 네. 볼 때 등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경징계 의견 제출. 경징계 의견은 뭔가 하면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고 경징계는 이제 교육부가 그러한 그러면은 유사한 담당 부서로서 당당히 이것을 책임을 지셔야지. 그걸 지방 공립대로 보내고 나서 아닙니다. 지방 공립대로 경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리라고 이렇게 지금 그게, 요청하면서 그 의견까지도 경징계를 하라고 지금 올리고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 한다고 해서 그게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왜 교육부가 왜 이것을 그러면 그동안 실시했습니까? 쉬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릴까요? 그동안 교육부가 쉬쉬한 저희 적이 없고 원실이나 이거를 제가 언론사에 지시를 어떻게 했고 작업을 했는지를 모든 법적 그렇게 규정에 책임을 따라서 회피하지 마세요. 최근에 따라서 이 나양욱 조치를 정책 취했습니다. 기획관 문제 가지고 얼마나 호되게 우리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연이어서 바로 이런 성희롱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연이어서 터진 게 아니라 이건 그 전에 그러니까 일어난 그동안 숨겨온 거죠. 시시하다가 숨겨온 게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원실에서 이것을 제보를 받고 확인을 피해자가- 가져서 이게 확인된 겁니다. 안 피해자가, 그렇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거 숨기고 할 뻔 강력하게 이걸 하지 좀 않았습니까? 비밀을 유지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 번에 걸쳤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상습적으로 지금 성희롱을 한 직원 문제입니다. 이것을 경징계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이 결정마저도 지방공립대에다 떠넘기고 이게 교육부가요. 최근에 이 나양구 정책기획관 파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고질병입니다. 교육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공직자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고의 사실은 모범이 돼야 될 그런 부처 아닙니까? 그래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변명으로 아닙니다. 급급하고 변명할 있지 생각 전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힘겨를 끼쳐드린 점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과뿐만 아니라 계기로 장관님 제가 예. 거기까지 듣겠고요. 저는 정말 이제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시고 거치 문제를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인사혁신처 잠깐 나와 계시죠? 보니까요, 이 나양욱 전 정책기획관도 마찬가지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각종 추문이나 비리로 인해서 대기 발령, 직위 해제 이런 게 조치를 이제 당한 공무원들에게도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문제 없습니까? 예, 뭐 저희 일단 봉급이라는 게 뭐 생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공무원 징계 현황도 쭉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추문을 일으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엄정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 조치를 취한 것도 한쪽에서 필요합니다만은 국민 상식,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라면은 저는 징계 확정 전이라도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이런 어떤 그것이 내려질 경우에는 일체 수당 지급, 그러니까 기본급여 외에는 이런 것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게 아마 그 안에서도 민간 위원들은 요구를 했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 종일 우리 성주에 국민들 주민들을 만나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과연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총리와 장관까지 다 가셔가지고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내려가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 인근의 그런 지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론이 더 심각하게 어찌 보면은 더 갈등이 빚어질 것 같아요.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은 갈수록 찬반에 이것도 좁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왜 공론을 분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국익적 측면이라든가 또 이 소위 북핵 핵이라고 하는 효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론의 어떤 분열이 결국 분열을 결국은 자초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직접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본 느낌은 주민들께서 매우 격앙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시고 뭐 그 입장을 정부가 밝히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을 기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전자파의 문제고 왜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결정했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인데 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유도 있고 또 죄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전자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그 주민들 몇 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관님. 했는데 뭐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늘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일방 통행식, 독선 독주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게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미 이렇게 일을 다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자파 문제도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마음을 오늘 소원하고 오셨습니다만은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기재부 차관님, 예. 제가 하나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 일부러 더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홍기태 부총재의 돌연 휴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4조 3천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우리가 분담하기로 해서 겨우 5명이 있는 부총재 중에 1명 자리를 확보했다가 이제 이분이 휴직을 내면서 이게 다 지금 날아간 사라진 셈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제 부총리께 기획부 장관께 여쭤봤고 또 관련해서 답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기사 못 보셨어요 혹시? 아침에 그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하나 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렸다 뭐 이런. 보도 해명 자료를 기재부가 낸 건 혹시 못 보셨습니까? 예, 보도 해명 자료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조선일보가 지금 얘기한 예를 들어서 기재부 등이 AIIB 측에 휴직카드로 뭐 좀 절충을 시도했다라든가 또 한국목 부총재직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상황을 호도해 왔다라든가 또 홍 부총재 후임으로 한국목소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라든가 그게 안 되면 부총재직이 안 되면 재정국장 자리라도 한국에 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라든가
이런 다 그러면 이건 허위 보도입니까? 예,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은 홍부총재는 본인이 직접 AIIB의 휴직계를 제출했고 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고요. 이 휴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하고 뭐 사전에 협의라든 이런 거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IIB 측으로부터 사임 등 거취를 정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제적 망신을 우리나라에서 추천한 사람이 당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청와대 보고도 기재부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휴직을 뭐 권유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고요.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본인의 요구에 따라 휴직을 했다. 그 내용도 AIIB에서 그렇게 국내 언론사하고 인터뷰 때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담당자 측에 좀 알려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